이번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집단 감염병 차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강원도 출신 선수 20여 명 정도가 참가합니다.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후회 없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태백시와 체육회가 스포츠재단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올해 지역의 체육행사 유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담당 기구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 불투명해져 고성 지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집단 감염병 확산입니다. 2018 겨울 올림픽 때도 노로바이러스 확산으로 300명 넘게 감염돼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어 조직위원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올림픽 기간 평창의 한 수련원에서 시작된 노로바이러스는 참가자들 사이에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식수와 음식 등이 원인으로 지목돼 감염된 환자만 300명을 넘어섰고 심지어 선수 33명도 감염돼 제대로 경기를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청소년올림픽에는 걱정거리가 훨씬 늘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전문 인력이 강릉 원주대에 마련된 선수촌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빈대가 선수촌까지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이면 유행하는 독감에 2018 올림픽 때는 없던 코로나19까지 호흡기 감염 질환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직위와 선수촌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집단 대유행을 막느라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7개 객실을 여유분으로 확보를 해놔서 격리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빈대, 독감, 코로나에 특히 지난 겨울올림픽을 강타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는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음료 안전지원본부를 구성해 선수들이 먹는 음식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 않을까 음식 재료부터 완성된 음식까지 선수촌 6곳 모두에 검사 차량을 배치하는 등 식음료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모두 식재료에서 17개의 식중독균을 한꺼번에 검사하고 대회장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이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막을 사흘 앞두고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대회는 벌써부터 초비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드는 그 모든 순간에 감염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회 막바지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선수들도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원도 출신 선수도 20명가량 되는데 이준호 기자가 유망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새하얀 눈이 덮인 평창의 한 스키장. 산 꼭대기에서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디디며 경사로를 재빠르게 질주합니다. 6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중앙고의 스키부. 이번 청소년 올림픽에도 2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 가운데 이현호 선수는 알파인 스키 대표로 참가합니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로 장애물을 빠르게 통과하는 순발력이 강점이어서 짱돌이라는 별명을 지녔습니다. 마냥 즐기면서 타던 그 스키가 이제는 하나의 꿈이 돼가지고 돌처럼 잘 굴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생의 동갑내기 이정민 선수는 스키크로스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이 종목은 4명이 한 팀을 이뤄 장애물 등을 빠르게 통과해야 합니다. 이정민 선수는 국가대표 스키 선수를 다수 배출한 강릉중앙고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얘들아, 나 올림픽 나왔으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꼭 TV에 나오면 스토리 올려주고 파이팅 할게. 대회 전 마지막 훈련은 실전만큼이나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강릉중앙고의 두 선수는 이곳 평창에서의 개인 훈련을 마무리하고 선수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태백 출신의 바이애슬론 대표 선수들도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총을 맨 채 스키를 타고 사격도 하는 종목이다 보니 속도와 집중력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태백 황지고의 황태령 선수는 최근 주행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며 후회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청 성적에 연연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좀 사격보다는 주행에 조금 자신 있는 편입니다. 인생 좌우명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태백 철암고 김민지 선수. 경험이란 두 글자로 이행시를 지어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험할 걸 보기 전에 다 비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102명. 그중 강원의 선수만 21명이 참가해 개최지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일대 남측 시설들을 대부분 철거한 데 이어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까지 확정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북한은 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금강산 관광을 담당해온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감도 사실상 사라지면서 금강산 관광 관문이었던 고성군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은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양구 도의원과 군의원, 양양 군의원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지난달 논평에도 침묵하는 비겁함을 보였다며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지 지켜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가 위장 탈당을 통해 무소속 출마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태백시와 체육회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스포츠대회 유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태백시에서 열릴 대회 규모가 30%가량 줄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엘리트 종목 대회 유치는 더 저조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대한체육회 공식 대회로 시작돼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열린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 대회. 매년 4월 일주일 동안 5천여 명의 배구 선수와 가족, 관계자 등이 태백에 머무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대회 개최 장소가 인제군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중고배구연맹 측은 공식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경기장 여건을 찾아 대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체육회와 태백시의 대립이 불편했다는 속내 역시 드러냈습니다. 우리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아마 그래서 거기를 떠난 것 같은데 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에 가가지고 대회를 하기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20년 동안 매년 7월에 열렸던 태백산기 핸드볼 대회도 올해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13일 동안 17,000여 명이 태백 지역에 체류하는 전국 대회입니다. 이처럼 태백에서 올해 대회 개최 명맥이 끊어지거나 불투명한 전국 단위 대회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실제로 태백시가 공개한 올해 현재 스포츠 대회는 37개로 지난해보다 18개 적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대회 기간이 2, 3일인 생활체육대회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20여 개 줄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시와 이제 체육회와 유기적으로 협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태백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대회를 더 유치할 계획이며 체육회 산하 종목 신규 대회 개최에 체육회가 협조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엘리트 대회가 보시는 거에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반기 대회 좀 윤곽이 나오면 태백시의 저조한 스포츠 대회 유치 실적이 지역 스포츠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강원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북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부산과 충남, 인천, 경북이 200%가 넘고 강원도 195.5%에 이르는 반면 대전, 광주, 서울, 충북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강릉시 등 전국 10곳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수 저류댐, 일명 땅속댐이 조성됩니다. 환경부는 강릉시 연곡면 등 전국 10개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사업에 나섭니다. 지하수 저류댐은 지하수 흐름을 막아 수위를 높이는 땅속댐으로 섬과 내륙 벽지 등의 물 부족 문제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해소하며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적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강원도 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아동 14명에 대한 소재가 모두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연락이 되지 않았던 동해시 아동 1명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아동이 이중 국적자여서 출입국 조회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예비 소집 이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았던 14명 가운데 13명은 해외 거주로 확인됐고 1명은 취약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석대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는 태백시 황지동의 한 전통시장 식당에서 불이 났지만 사물인터넷 IoT 화재 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화재 신고를 하면서 신고 7분 만에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